안녕하십니까, 최강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신고가를 갱신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 좀 드릴게요. 왜 신고가를 가고 왜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고생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죠.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뭐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죠. 뭐 연구비와 뭐 R&D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매출로 잡고 안 잡고의 차이를 좀 보이면서 분식 회계라는 그런 오명을 썼어요. 뭐 오명이라고 할지 뭐 누명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검찰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최근에 1심에서 부사장들 3명이 실형이 나왔죠. 징역 2년이 나왔죠. 부사장이. 그러면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단 유죄로 나왔어요. 1심에서는. 그리고 현재도 뭐 계속 압수수색 중이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자, 이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 사실 트럼프 때문에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역 전쟁으로. 사실 그런 피해도 있었지만 바이오가 상당히 안 좋게 된 거는 이제 그 첫 삽을 누가 떴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떴죠. 분식 회계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회계 불투명성이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바이오 논란이 많았죠. 도덕성 논란이 나온 거죠. 사실상 바이오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신약 개발 뭐 밀고 뭐 좋은 솔직히 말해서 좀 과대평가를 좀 해야죠. 확률 떨어지는 것들도. 그리고 주가 끌어올리고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빠지지 하고 보면 며칠 있다 뭐가 떠요? 임상 실패. 특히 삼상에서 미끄러진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삼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원래 적다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나라 바이오는 마치 한 임상 뭐 이상 들어가면 뭐 난리가 나죠. 막 상한가 갔다가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요. 근데 사실 바이오 업체마다 뭐 다 그 신약을 개발 성공하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률상으로 되게 힘들고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어디 뭐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데이터도 맞춰야 되고 효능도 입증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요새는 또 그런 게 있죠. 아무리 뭐 좋은 효과를 뭐 A라는 경쟁사 약보다 B라는 신약이 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칠게요. 근데 뭐 효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뭐 가격이 막 3-4배다. 뭐 이런 약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약품들은 뭐 실전에 사실 그러니까 결국 시판화되기라 그러죠. 시판화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뭐 여하튼 작년에 빠지면서 코스닥 특히 바이오들은 조금 더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 이런 게 또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의 큰 건들 매출이 취소됐죠. 기술 매출이 수출이 취소되는 거 그런 것들도 많았고 또 하필 임상 실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이오의 수급을 좀 저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바이오로직스는 정치적인 것도 좀 많았죠.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저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뭐 좌우 뭐 이런 성향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건데 좀 재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다짐이 있었죠. 초에. 그러면서 사실 삼성이 주타겟이 된 건 사실이에요. 뭐 물론 기업이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죄값을 치러야 되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규제가 좀 많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도 뭐 규제공화국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쨌든 이게 삼성 쪽에 좀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분식 회계냐 아니냐의 뭐 논란이 좀 많았죠. 삼성 쪽은 아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랑 또 자회사랑 좀 연관이 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뭐 생명 이렇게 지분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지배구조에서 상당히 좀 문제를 좀 보인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좀 논란이 컸고 상당히 길었고 지금 뭐 실형이 이미 나오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파란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아요. 높기는. 자, 근데 뭐가 바뀌냐면요. 이제는 분식회계에 대한 얘기는 좀 잠잠해요. 그죠? 뭐 뉴스상으로 뭐 구속되고 뭐 실형 나오고 징역 2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자, 일단 올라오죠. 올라온단 말이에요. 차트에 대한 설명은 좀 후반에 드릴 거지만, 일단 오늘 머리를 확 들고 있죠. 이런 분식회계를 압도하고 눌러버릴 수 있는 기대감이 많다는 얘기죠. 성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나. 뭐 코스닥에 뭐 정말 좀 사기꾼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 뭐 HLB도 좀 수상하긴 해요. 저 솔직히 뭐 몇 군데 있죠. 그리고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실패하잖아요. 수상한 것도 좀 많고, 물론 잘하는 바이오도 물론 많지만 이런 회사에 뭐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분식회계를 덮는 성장성도 이제 예고가 돼 있지만 정치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본 수출 규제 때 사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뜬금없이 뭐 반일 뭐 이러면서 불매 운동도 이르면서 뭐 좀 울분을 삭히고 했죠. 토하고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일본은 뭐 불화수소 같은 경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우리 반도체를 대표로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 삼성의 좀 이미지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좀 빠른 대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정치권에서 삼성을 그야말로 좀 까는 게 좀 줄어들었죠.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알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럴 때 삼성을 건드리는 걸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그게 제일 크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뭐 나라 뭐 이런 거보다 사실은 표심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삼성의 어떤 중요한 인식, 국민의 힘으로서 그런 것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수급의 개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시장도 올라오는 건 있지만 시장 올라오는 것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안정적인 그런 최근에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자, 종목별 투자자를 좀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요게 죽어버렸는데, 자, 요건 나중에 제가 뭐 써온 게 있으니까. 자, 기관 외인들 지금 연속적인 뭐 대량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수급 나오면 오늘 외인이든 기관이든 크게 한번 메이저들이 한번 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플랫 조정. 자, 업, 플랫이죠. 플랫이라는 건 왜 발생하는 것? 자, 플랫이 뭐냐면요. 만약 여기라면 32만 원을 못 돌네? 좀 빠져요. 그래도 30만 원은 지키네? 근데 들락날락 하는데 거래량이 없죠. 특히.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즉 이탈 수급이 없다는 거죠. 이탈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특정 고가를 돌파도 못하면서 특정 저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게 플랫 조정의 정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콱 했다가 휙 오는 거예요. 각도 조정이라고 해요. 가격 조정이라고도 하죠. 자, 어차피 주가는 X축, Y축이잖아요. 자, X축은 기간, Y축은 가격이죠. 이렇게 많이 조정하면 뭐예요? 기간 조정이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각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얘는 가격 조정은 없었어요. 기간 조정을 했지. 그리고 결심한 듯 슈팅이 나와버리죠. 내일은 또 잠잠할 수도 물론 있겠죠. 오늘 올라온 거에. 그러면 얘는 한 단계 업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확대해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양봉을 또 플랫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확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확 올렸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리는 이런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41만 5천 원이 끝이에요. 예. 이제부터 낙하합니다. 절대 그럴 염려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일로 다시 회귀할 능력은 가능성은. 예. 자, 그리고 또한 수급. 예. 그리고 아까 표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요거는 이제 소송 일지였고요. 예.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파이프라인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복제약이죠. 신약은 새로 개발하는 거고, 신약은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그죠? 급성 췌장염에 쓰는 뭐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그리고 2상, 3상 가려면 이제 앞으로 몇 년인데요. 그죠? 예. 근데 시밀러 쪽은 자, 판매 승인, 승인 신청, 3상, 예. 잠정 승인도 있어요. 당뇨병 약. 예. 그리고 루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상 얼마 안 남았어요. 얘도. 자, 이런 것처럼 예. 결국 뭐냐면 성적표가 좋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막말로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막 예. 뭐 어떤 회사처럼 예. 막 까먹는 회사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시총 지금 6인데요. 예. 자, 보세요. 예. 이게 잡중가. 이게 그냥 바이오. 예. 자, 뭐 초반에 물론 예, 마이너스 친 건 다 있죠. 자, 성적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막 예, 매출 100억에 막 영업이익 마이너스 100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상장해서 받은 돈 다 쓰고 까먹고 이런 회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그쵸? 예.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매출도 계속 늘고 있죠. 자, 뭐 영업이익은 그때그때 다르죠. 예, 왜냐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예, 뭐 연구개발비 또 R&D 비용이 크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소 뭐 예,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공장을 만든다든가 등등 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 수 있는데, 자, 매출 발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0년에는 5,972억 이하로 할까요? 분명히 늘어나요. 한 7천억 가까이 하려고 예, 목표를 잡을 거란 얘기죠. 예, 그만큼 앞전에 보여드린 파이프라인들이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래도 삼성 바이오에피스 때문에, 물론 자회사예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안 가겠냐는 얘기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제 오늘 고가 또 갱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자, 그럼 예전에 한번 보시면, 자, 얘는 상장한 지 765일이 됐네요. 자, 보세요. 초반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얘는. 예. 100만 원 얘기 나오고, 예. 이거 언제 사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눌림도 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딱 칼같이 60만 원을 찍고, 자, 좀 내려왔죠. 근데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사실 추가로 뭐 100만 원을 찍고 딱 간다 이거보다는 예, 좀 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또 놓여 있었어요. 왜? 뭐 계속 성장하고 좋은 건 있지만 분식 회계도 무서웠지만 사실 예, 수급의 문제가 더 컸죠. 예, 무역 전쟁 아니에요? 무역 전쟁. 여기서부터 3월부터 그죠? 예, 여기서부터 예. 그나마 얘는 선방했다는 얘기죠. 예, 그나마 더 덜 내려온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면서 문제는, 자, 요 구간인데 2019년에 예, 전혀 예, 상승 추세를 한 번도 못 쳤다는 거죠. 그죠? 쭉쭉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부터, 여기서부터 10월부터 이제 리턴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흐름을 넣었다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예, 기관 외인의 계속 연속적인 매수세였어요. 요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뭐다? 예, 시장의 영향이 좀 컸다는 거. 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좋은 회사면 예? 뭐 시장 나빠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은 뭐 사실 테마주죠. 예. 그럼 바이오는 테마는 아니야. 물론 테마예요. 근데 특수성도 있지만 지수랑 엮이는 게 있죠. 예. 제 아무리 뭐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뭐 트럼프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뭐 김정은이 갑자기 나 서울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사람들 안 오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정은이 뭐 트럼프는 뭐 중국이랑 이제 우리 끝장을 보겠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다. 이렇게 했지만 김정은이 갑자기 개성공단 꼭 열고 싶다. 우리가 잘할게. 개성공단을 열기 위해서 핵도 없앨 수 있어.
뭐 물론 그런 말 할 확률은 없지만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게 안 오르겠냐고요. 다르다는 거죠. 이런 테마랑은. 그쵸? 예. 그러기에는 얘는 시총 5위라는 얘기예요. 아, 6위요, 6위. 예. 그럴 사이즈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쉽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세적인 장이 흐름이 오고 그리고 바이오를 꼭 움직여야 되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은 무엇이냐?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이 못 가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답답하시죠? 이게 언제 가요? 네. 추세 바뀌었어요? 아직 몰라요. 아직 멀었어요, 얘는. 이제 바닥에서 기웃기웃 박스 치고 있죠. 네. 이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코스닥 가려면. 얘는 안 가도 돼요? 무조건 가야죠. 안 가면 장이 안 가요. 시장이 안 움직여요. 그런 명분이 있죠. 그러면 얘를 움직여야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종목들이 많죠. 예, 대표적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뭐예요? 셀트리온, 얘 모기업. 그죠? 얘도 가야 돼요. 예, 뭐 한미약품도 있죠. 예, 한미약품이 원래 시조였으니까. 자,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가기 위해서 셀트리온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얘는 이 떨구는 흐름에서 시장이 나빠지는 흐름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4천억대 매출의 사이즈와 꿈을 가지고 올린 거라면 이제 6천억, 7천억 시대라는 거예요. 매출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대한다면 어쩌면 신고가를 넘어서 100만 원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꼭 간다고 보는 의미가 그거란 얘기예요. 자, 삼성바이오 지금 추격 매수 하나요. 100만 원 간다며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다고 추격 매수는 아닌 거죠. 오늘 이런 올라온 각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런 데가 요런 플랫 라인을 다시 준다면 4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뭐 기존에 뭐 60만 원에 사신 분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요런데 매물대가 좀 많죠. 요런데 요런 매물은 의외로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염두해서 매매를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저희 방에서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자료들도 많이 올려드리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수급에 대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그리고 뭐 HLB나 이런 대형주 바이오주들 매매하시고 싶고 또 데이터를 알고 싶고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클릭하셔서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